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양산 공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이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거희는 왜 자꾸 홍준표에 대한 얘기를 하는가? 왜 홍준표를 살려야 된다고 하는가? 왜 홍준표한테 공천을 줘야 된다고 하는가? 제 주장은 오래전부터 일관되었어요.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한 가지 가치를 추구를 합니다. 그게 뭐냐? 어떤 것이 국익에 이로운가? 막 갈림길이 있어요. 이럴 때는 항상 저는 뭔가 고민이 될 때 이 한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게 국익에 이로운가? 국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는 국익을 택할 수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사실 이런 거예요. 정치란 게 이런 거예요. 정치인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서로 합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정치인들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도 그렇고, 당대표도 그렇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게 자유민주주의 시행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프로세스가. 그게 민주주의예요. 모든 사람은 나를 위해 산다. 그러나 정치인은 자신의 사익과 국익을 일치시켜야 된다. 특정 정치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국익과도 맞아떨어지면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정치인의 이익이 국익과 배치된다. 어떤 개인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택하는데 이때 국익에 해가 된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정치를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주장을 계속해서 해왔어요. 첫 번째, 황교안과 친황들의 힘만으로는 총선에 이기기 어렵다. 예전부터 제가 주장창 얘기했던 거예요. 친이만으로 선거 안 된다. 친박만으로 선거 안 된다. 하물며 친황만으로 선거 안 된다. 모든 정치인들이 지금은 똘똘 뭉쳐서 총선을 치러야 이길 수 있고 이겨도 더 크게 승리할 수 있다. 이건 상식이다. 백지장도 받들면 낫다. 오로지 황교안, 오로지 친황만으로 총선을 이기기도 어렵거니와 이기더라도 더 크게 이기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똘똘 뭉쳐야 된다. 두 번째, 이번 총선 후에 유력하고 영향력이 있고 투쟁력이 있는 정치인들이 최대한 많이 여의도로 가야 된다.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노련한 정치인, 선수 높은 정치인, 이제 그만 보고 싶어. 3선, 5선, 20년, 30년 정치한 사람들, 나 이제 그 사람 보고 싶어. 나 이제 그 사람들 그만 보고 싶어. 이런 국민의 주장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그 말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초선들만, 처음 국회의원 배지를 단 사람들만 빠글빠글 여의도로 가 있다. 싸움이 되겠습니까? 다 초선이야. 중진들은 없어. 중진들 다 집에 가. 대선 주자급들 다 집에 가. 이제 갓 정치를 시작한 황교안과 그 외 초재선들만 빠글빠글한 미래통합당. 그런 구도로 이런 사람들이 여의도로 갔다. 노련한 민주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네, 북진님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홍준표 양산 공천 받을까요, 거인님? 네, 오늘 방송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방송을 끝까지 봐주길 바랍니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오랫동안 선수 많은 정치인들 이제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 집에 갔으면 좋겠어. 이것도 옳은 의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 경력이 없는 사람들만 빠글빠글 해서 그런 정말 노련하고 치밀하고 그런 민주당에 있는, 지금 여당에 있는 정치인들과 싸울 수가 있겠는가? 현실적인 정치는 현실이니까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 정말 노련하고 투쟁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유명하고 말하자면 황교안, 홍준표, 나경원, 김문수, 오세훈, 제가 늘 말하는 연예인급 정치인 빅5라고 합시다. 자, 연예인급 정치인 야권에 황교안, 홍준표, 나경원, 김문수, 오세훈 이런 연예인급 정치인들은 그리고 그 외 투쟁력이 검증된 정치인들은
최대한 살려서 어떻게든 여의도로 보내야 된다. 그래야 싸움이 된다. 그래야 노련한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들과 투쟁을 할 수 있다. 셋째, 다음 대선 때 단 한 사람의 대권 후보와 그 외 들러리들로 한 명만 대권 후보, 그 외 나머지는 다 들러리야. 이런 상태로 경선을 치르게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대선 후보가 되고 그 사람이 대권으로 간다 하면 총선에서는 이길지도 몰라. 이번 총선은 정말 여러 악재가 문재인 정권을 덮었으므로 총선에서는 이길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대선에서 지게 될 것이다. 대선에서 진다. 온리 원만 남으면 대권 후보는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다 죽어. 그런 상태에서 다음 대선을 치르게 된다고 하면은 대선 본선에서 진다. 대선 경선은 논스톱으로 바로 황교안이 대권으로 갈 수 있을지 몰라도 본선에서 진다. 자유시장 경제 원리를 생각해도 경쟁이 있어야 발전을 합니다. 경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 잘하려고 하다가 발전이 되고 그 중에서 승자가 대선을 간다고 하면 그러면은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좀 더 높아져. 그러나 아무런 경쟁 없이 원톱 체제로 경쟁이 없는 단독 원톱 체제로 그냥 바로 직방으로 대권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대선에서 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상 원톱 체제, 그런 체제로 가는 정치 시대는 박근혜로서 끝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도의 맨파워를 낼 수 있는 정치인이 나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황교안은 특히나 박근혜를 뛰어넘는 맨파워를 낼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경선이 흥행이 되려면 대선에 갔을 때 그 경선이 흥행이 되고 국민들의 주목을 끌려면 라이벌 구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경선이 치열해지고 흥행이 된다. 라이벌 구도가 나와야 경선이 치열해진다. 지금까지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황교안 당대표가 대선 경쟁자들을 다 쳐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성공했을 때 위에 제가 말한 세 가지가 다 망가집니다. 위에 말한 세 가지가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게 황교안에 대한 진짜 생각, 황교안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홍준표라는 자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자, 이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황교안 당대표가 본인이 이회창 모델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회창 때 이렇게 했어. 그것을 참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미안하지만 이회창, 황교안 택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회창조차도 결국 대통령이 못됐어요. 그 잘나신, 그 훌륭하신 이회창, 그분마저도 결국 대통령이 못됐다. 그런데 황교안은 이회창을 따라하려고 한다. 황교안은 이회창보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부족합니다. 뭐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데 황교안이 이회창 정도의 레벨이 도달이 된다고 치더라도 이회창조차도 결국 대통령이 못됐다. 그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현 시점에서 황교안과 라이벌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누가 있나요? 지금 홍준표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여러분, 오세훈이 황교안과 라이벌인가요? 나경원이, 김원수가 황교안과 라이벌이 될 수 있다고 봅니까? 뭐 미래는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미래는 모를 일이다. 이건 오케이.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는 황교안을 라이벌로 만들 수 있을 만한 정치인은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외엔 없다. 물론 뭐 권력 안에는 권력의 속성은 그렇지 않다. 두 개의 태양은 없다. 지금 당권을 쥐고 있는 입장에서 황교안의 마음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권력의 속성 또한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이 위에 세 가지가 되어야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을 수 있고 그 다음 정권도 뺏어올 수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뭐 황교안 당대표에게 다 함께 가는 진정한 통합의 정치를 해달라.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대권은 황교안의 대권은 총선을 이긴 공으로 가시라. 제가 몇 달 전부터 주구장창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황교안 대표는 이번 총선을 기회로 이번 총선에서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대권 주자들을 다 쳐내고 자기 혼자만 살아남아서 대권으로 갈 생각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총선도 지고 대권도 못 이긴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을 똘똘 뭉쳐서 이겨라 일단. 그러면 이 총선에 이긴 그 공을 갖고 본인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어요. 특히나 지금 보세요. 기준이 없는 공천으로 특정 인물이나 인물들을 공천에 탈락을 시키거나 말도 안 되게 사지로 몰아서 실질적인 학살을 하려고 하면 애초에 컷오프를 하거나 아니면 컷오프는 아니지만 말도 안 되는 곳에 공천을 줄 테니까 여기 가. 이런 식으로 사지로 몰아서 실질적인 공천 탈락, 실질적인 공천 학살을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의 반대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 혹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오늘날 미래통합당의 공천의 기준 아는 분 계신가요? 지금 통합당의 공천의 기준이 뭔가요? 기준이 있나요? 발표한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 당은 뭐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저런 사람은 안 된다, 뭐 이런 사람 있나요? 없을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미래통합당의 공천의 기준이 뭐냐? 까놓고 말해서 공관위 마음대로입니다. 공관위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 공관위는 황교안 대표가 꾸렸죠. 물론 겉으로는 국민들에게 국민 여러분 공관위원장을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1등은 김문수가 됐어요. 그런데 김문수를 안 앉혔잖아요. 공관위원장에. 말하자면 그 앞에 거는 쇼였고 실질적인 공관위는 황교안 대표가 꾸린 거다. 그러면 앞으로 두고 보세요. 홍준표 외에도 많은 공천에 탈락한 의원들이 반발을 할 것이다. 왜? 기준이 없으니까.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무소속으로 탈당을 해서 타당으로 입당해서 그 당의 후보로 나올 것이다. 앞으로. 홍준표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컷오프된 사람들이, 그리고 불출마를 했던 어떤 사람들이 이것에, 이 기준 없는 공천에 반발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탈당을 하고 다른 당으로, 타당으로 입당을 하겠죠. 뭐 지금 뭐 자유통일당도 있고, 우리공화당과 합쳤다고 하지만 그 당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창당을 준비 중인 여러 당이 있어요. 이 당들로 입당을 해서 후보로 나올 것이 틀림이 없다. 왜 그러는가? 명확하게 국민 앞에 천명한 공천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자, 우리는 이러한 공천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게 공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이분들이 명분이 없어요. 이 공천 탈락에 반발할 명분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홍준표를 공천 탈락시켰다. 이 기준이 뭔가요? 명분이 뭔가요? 지금 황교안 대표가 뭐 내밀고 있는 명분은 대권 주자급이니까. 한마디로 잘 나가는 정치인이잖아. 잘 나가는 정치인은 다 죽어. 이번에는. 잘 나가는 정치인이라는 명분으로 그냥 험지로 가서 죽어라. 요거에 누가 승복을 합니까? 이건 기준도 아닌 것 같은데. 명확한 지금 국민 앞에 내놓은 공천 기준이 없다. 지금 미래통합당에. 그렇기 때문에 공천 탈락자 중에서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생기고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이 생긴다.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승복을 하지 못하고 다른 당으로 가거나 무소속으로 나와서 뭐 분탕 같은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분탕 아닌 분탕질을 할 수도 있다.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천에 승복하지 않고 무소속이나 다른 당으로 이동을 해서 또 선거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모두 분탕으로 볼 거냐. 그것도 좀 어려워요. 왜? 공천 기준이 없으니까. 만약에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공천 탈락한 사람이 무소속으로 나오거나 다른 당으로 입당을 해서 나온다. 이번 총선에. 그때 이 사람들을 분탕 세력으로 규정을 하려면
공천이 공정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공천이 공정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분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공정한 공천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분탕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공천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개판이 된 거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천을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 그렇게 보이도록. 이 판단은 누가 하냐? 지금 미래통합당의 공천이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냐, 요거는 누가 판단하나요? 당 지도부가? 황교안이?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아닙니다. 그럼 미래통합당의 당원들이? 그것도 아니에요. 누가 판단하느냐? 국민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투표로서 판단을 하는 것이다. 지금 공천이 공정한지 부당한지, 사천인지, 사익을 위한 사천인지, 지금 공천에 불복을 한 그 사람들이 분탕인지 아닌지는 국민들이 투표로서 판단을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의의 판사는 국민이다. 지금 우리나라 어쨌든 아직까지는 민주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이 국가에서,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민의의 판사는 국민이다. 국민들이 판사가 되어서 투표장에서 투표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과 싸우기만도 벅차요. 지금 미래통합당은 문재인과 싸우기도 벅차고 민주당과 싸우기만도 벅차요. 그래서 당내 적을 만들지 말라. 이번엔 총선이다.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당내에 적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만약에 본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공천을 하거나 본인의 개인의 대권을 위해서 대선 경쟁자들을 쳐내려고 하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행동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게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총선에서. 그런데 뭐 본인만 문제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결과로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도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부디 대권 욕심에 눈이 멀어서 큰일을 그르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왜 김구인은 자꾸 홍준표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첫 번째,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는 똘똘 뭉쳐야 된다. 지금 대권을 바라보면 안 된다.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는 뭉쳐야 된다. 두 번째, 이번 총선의 결과로 영향력이 있고 투쟁력이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살려서 여의도로 보내야 된다. 그래야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을 수 있다. 국회에서. 세 번째, 실질적 단독 후보로 대선까지 가게 된다고 하면 대선 본선에서 진다. 그냥 대권으로 프리패스로 황교안이 안전빵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될 수는 있어요. 이번 총선을 어떻게든 선방을 하고 본인이 그 공으로 어떻게든 잘 포장을 해서 본인이 대선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선 본선에서 지게 될 것이다. 정권 탈환은 안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 세 가지에 모두 걸려있는 인물이 있어요.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뭉쳐야 될 인물, 영향력이 있고 투쟁력이 있는 인물, 대선에서 황교안이 대선에 갈 때 경쟁자가 될 만한 인물, 이 세 가지에 모두 부합하는 인물이 홍준표다.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으로부터 홍준표를 지켜내서, 황교안이 지금 홍준표를 내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으로부터, 황교안으로부터 지켜내서 여의도로 보내는 것이 국익에 이롭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홍준표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홍준표를 황교안으로부터 지켜서 여의도로 보내는 것이 국익에 이롭다. 앞에 말한 세 가지 이유로.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특히 또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이 홍준표를 노골적으로 내치려고 하는 모양을 보이면서 이러면 안 된다. 지금 이대로 홍준표가 나가리가 된다고 하면은 총선도 어렵게 될 것이고 총선 이후에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는 것도 어려워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대선도 어렵다. 그러므로 홍준표를 살리는 게 지금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국익에 이롭다. 대한민국에 이롭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은 이것에 대해서 반박을 해주세요. 모든 대권주자들이 다 죽고 황교안만
온리 원만 살아남아서 대권으로 가는 게 이롭다. 이런 논리가 있다고 하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서 그런데 유독 제가 왜 요즘에는 이쪽 방향에 공을 들이느냐. 딴 데서 다른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죄다 홍준표 죽이기를 하고 있어요. 홍준표 죽이기, 황교안 찬양, 황교안 최고, 황교안으로 똘똘 뭉칩시다. 요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라도 저라도 그래도 홍준표의 주장을 좀 있는 그대로 리얼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뭐 홍준표 친위 방송도 아닌데 최근에는 홍준표에 대한 얘기를 주로 다루고 있다. 왜? 모든 당의 총력을 동원해서 홍준표 죽이기를 하고 있고 모든 유튜버들이 홍준표를 죽이기를 하면서 황교안 찬양으로 가니까 이대로 계속해서 지속된다고 하면 홍준표가 당에 황교안을 위한 제물로 받쳐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총선도 어렵고 대선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균형을 잡는 균형추의 역할을 제가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